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실전 6회차 동영상 강의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요. 실전 6-25고요. 자, 이 글은 원래 어조의 글이었었기 때문에 별로 출제될 포인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하고 출제는 전체적인 요지와 어휘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지 보시면요. 청소년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외출을 금하는 야간 통행 금지 커퓨의 시행은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자유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필자는 커퓨, 즉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가 반대하는 건가? 그렇죠? 반대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목 다시 정리합니다. 자, 됐죠? 바로 옆에다가 연결해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간 통행 금지법의 부정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생님이 녹색 밑줄 친 부분까지가 메인 요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진 워싱턴 하면서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Supporters of the curfew law say that 자,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Since most teen crimes are committed after 10 p.m. 까지가 since절에서 끝납니다. 이 since는 뭡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대부분의 10대 범죄가 몇 시 이후에? 그렇지, 10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juvenile crime rate will go down if teens are not allowed out past that time. 이렇게 주장한대. 10시 이후에 범죄 발생률이 높으니까 청소년의 통행 시간을 10시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면, 즉 그 시간 이후에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청소년의 범죄 비율은 줄어들지 않겠냐?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됐죠? 자, juvenile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요. 이 단어 뭡니? 청소년이란 거죠. 그치?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필자는 뭐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I think this reasoning is faulty. 형광펜 체크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 추론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 자,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Not all teens commit crime. 물론 모든 10대가 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the few, 그 다음 괄호 묶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는,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이 두라는 동사는 대동사로서 뭘 가리켜? commit crime을 가리키겠지. 그치? 이 표현을 대동사 두로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 the few는 뭐야? 소수의 사람들, 복수 취급하니까 동사가 are가 됐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아이들은요, are not going to hesitate to break the curfew law. 야간 통행 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두려워할 애들일까? 그렇지 않겠지. 일반적인 범죄를, 룰을 어기는 아이들인데 그거 했다고 10시 이후에는 통행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후에는 나가면 안 되겠군. 이럴 애들이냐고. 아니라는 얘기야. 10시 이후에 그것을 금지한다 해도 저지를 놈들은 다 저지른다는 얘기죠. 망설임 없이 법을 깰 것이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이 필자가 야간 통행 금지법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서워할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점이 또 있어. 야간 통행 금지법. 두 번째는요. 다음 문장 갑니다. A curfew will restrict law-abiding teens while doing nothing to stop those who do not respect the law. 역시 괄호 묶어서, 자, 그 법을 준수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The few라는 사람하고 똑같죠. 즉,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반면에, 자, curfew는요, will restrict law-abiding teens, 즉 법을 잘 지키는, 자, abide는 지키다라는 뜻이야. 법을 잘 준수하는 10대들만 오히려 제약을 가하고 그들의 자유에 침해를 가하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10시 이후에 못 가, 막아버리면 오히려 정말 정작 범죄를 저지른 자식들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10시든 11시든 12시든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다가 범죄를 저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법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두 번째는 뭐야? 10시 이후에 착하게 잘 다니는 아이들마저 자유로 제약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야간 통행 금지법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어휘는요, curfew라는 단어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 놓으시고, 야간 통행 금지, 덜어. EBS 빈출 소재로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juvenile, 청소년 범죄, 그 다음에 faulty라는 몇 가지 어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지가 이런 얘기였다. 겠죠?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자유만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법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 되겠다.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지문은 실전 6-26번 바로 아래 지문 되겠습니다. 자, 역시 중요도 어렵지 않았죠?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요. 원래 문제가 지칭 추론 문제였는데 내용적인 거 아시죠? 어조랑 지칭은 크게 나올 게 많지 않다는 거. 전체적인 제목과 어휘명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목을 다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용 바지의 발명, 과정과 그 기원. 이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되겠죠? 요지갑니다. 여성용 의복은요. 드레스밖에 없던 시절에 엘리자베스 스미스 밀러라는 사람이 편안함을 위해서 남성의 고유 전유물이었던 바지라는 것을 여성용으로 발명했고 이것이 여성들의 옷 입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갑니다. 엘리자베스 스미스 밀러가요. 뉴 스타일의 클로딩, 의류를 개발했어.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자, end up, ing 짜투리 수거 기억하시죠? end of ing는 뭐뭐로 결국 끝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히 방식을 바꿔놨다. 어떤 방식이냐면 여성들이 옷 입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됐다. 일대 큰 breakthrough, 어떤 획기적인 돌파, 변혁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1851년에 그녀의 정원을 손질하는 동안에 그녀는 굉장히 be annoyed 당한 거니까 짜증이 난 거야. 자, 어법 첫 번째 체크하시고요. with her long skirt, 첫 번째 화가 난 거는 그녀의 긴 스커트. 그 다음 두 번째 화가 난 거는 How difficult it made the task of gardening 했지요. 요거 어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ow 형용사, 주어 동사 됐는데 자, 의주동이라는 간접 어순에서 how라는 의문사가 문도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문장 내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당기는 습성이 있죠. 어순이 약간 바뀌지. 그럼 왜 여기가 difficult가 되어 있는지 원래 문장을 좀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원래 문장은 it, 그것이 주어고요. made 동사, 목적어가 the task of gardening이었어. 그것은 만든다. 무엇을? 가르데닝 한다는 일을 어떻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이거 몇 형식이야? 그렇지. 5형식이 됩니다. 자, 5형식의 목적보호는 형용사를 씁니까? 부사를 씁니까? 그렇죠. 형용사만 쓰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여기는 전체적인 어법 포인트는 없지만 어법 문제로 나온다면 이것을 difficulty로 바꿨을 때 여러분 이것을 difficult로 고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괜찮은 문제 유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her long skirt입니다. 됐죠? 자, 다시 갈게요. She became annoyed. 그녀는 짜증이 났습니다. 뭐에 짜증났어? 첫 번째 그녀의 긴 스커트. 두 번째 그 긴 스커트가 자신의 작업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에 짜증이 난 거야. 됐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걸 입었어? 무겁고 길고 굉장히 더운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빤스가 아니라 팬츠는 남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밀러는 굉장히요 드레스 입는 것을요 짜증이 났어요. 자, be tired of 라는 표현 아시죠? 자, 무엇에? 지치다, 짜증나다, 실증나다 라는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어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 있어? 토 나올 정도로 짜증나는 거 뭐라 그래? sick and tired of 라는 표현 아시죠? sick, 아프다라는 표현과 tired of가 만나서 sick and tired of, 완전 넌덜이 났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So she invented a pair of loose pants. 그녀가 굉장히 헐렁한 바지를 만들어냈습니다. To wear under knee-length skirt. 자, 무릎 아래로 올 수 있는, 무릎 정도까지 입을 수 있는 그 속에 입게 되는 팬츠를 왜 자꾸 빤스라고 그러지? 팬츠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걸 입고 자신의 사촌 집에 놀러 갔어요. 엘리자베스 케이티 스탠튼의 집에 놀러 갔는데 스탠튼이 I like it. 야, 그거 마음에 드는데 해서 스스로 똑같이 그것을 카피해서 만들어 입습니다. 스탠튼은 또한 이것을 또 지 친구 아멜리아라는 친구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이 아멜리아라는 친구가 한 기사를 출간을 하고 그녀의 밀러의 어떤 룩을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하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publicize, 대중화가 되게 되었죠. soon, 곧 따라서 팬츠의 craze가 뭐냐면 유행이라는 명사 역시 체크하시고요. 유행이 급속도로 다른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좋아한 건 아니었어. 여전히 there were people,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who made fun of pants, 비웃다라는 표현이죠. made fun of, 놀린다라는 표현. 야,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는 계속해서 keep on ing 뭐야 역시 수거로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수거가 되겠죠. 계속해서 그녀의 발명품을 입고 다녔다 라는 좀 뻔한 얘기였어요. 자, 몇 가지 어휘 기억하시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지문은 실전 6-37번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정신건강에 중요한 중학교 시절. 이미 요지가 다 나왔죠? 자, 여러분 필기판 오른쪽 보시면 자,
유리 브랜펜브레너라는 박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아동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의 평생을 책임지는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느 시기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저도 아이 시기가 어렸을 때 시기가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좀 상당히 새롭습니다. 유딩? No. 자, 유딩은 유치원 학생,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 초딩, 중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딩, 중딩, 고딩이 아니라 유딩이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중딩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한 글이었습니다. 출제 포인트 제목 기억하시고요. 정신건강에 오히려 중학교 시절이 중요하다. 이게 제목이 되겠고 요지갑니다. 미 상원 청문회에서 아동발달의 권위자로 아동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적해달라고 요청받았어. 누가? 브론펜브레너 박사가. 근데 오히려 인권이 공격받는 중학교 시절이 아동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다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편견이나 통념을 좀 깨는 그런 주장을 했죠.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Dr. Yuri Bronfenbrenner. 자, 이 사람이 누구냐? An authority on child development. 아동 발달의 권위자인 유리 브론펜브레너 박사가 was asked to. 자, 보세요. was asked to 하면은 뭐야? 뭐뭐 하도록 요청 받다가 되겠죠. 그쵸? 그 사이에 얘가 그냥 낀 겁니다. 보이세요? senator hearing인데 hearing의 단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라는 뜻이 있어. 법적인 용어로 청문회. 그래서 상원의원 청문회 동안에 뭐 하도록 요청을 받았냐면 보여주라고. The most critical years in child development. 아동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 지적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박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 상원의원들이 그에게 뭘 기대하는지.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preschool existence. 뭐를 기대하는 거야? 유딩이란 얘기죠. 미취학 아동의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발달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초대했어? 여기 나와서 있잖아. 미취학 아동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야. 하지만 브론펜브레너는요. He had never been able to validate. 중요한 단어죠? validate 우리 기억나세요? validate 뭐요? 타당함을 입증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validate that assumption. 그 가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물론 동의는 해. 뭐를요? He agreed that preschool years are vital. 굉장히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지. 하지만 so is every other phase of childhood. 아동에 있어서 모든 다른 면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거야. 유딩 때 중요해. 그런데 유딩뿐만이 아니라 초딩, 중딩, 고딩 다른 단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so is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억하세요. 제가 살짝 도치됐는데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든 보시면 every other phase of childhood에 every other phase가 나왔으니까 단수의 복수야. 단수겠죠. 그래서 is를 썼다는 얘기예요. 도치된 건 수일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상원의원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광펜 하시고요. 더서부터 멘탈 헬스까지 쭉 가시면 middle school years, 중딩 시절이 probably the most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child mental health. 아이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오히려 중딩 시기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요지 체크하셨나요? 자, 요게 요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it is during 나오는데 자, it is that 무슨 구문이야? 그치, 강조 구문이 됩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 그럼 강조 대상이 여러분 잘 보세요. 뭡니까? during this period of self-doubt라는 부사구가 강조됐죠? 그럼 부사구가 강조됐으니까 뒷문자는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됐어? 자, 갈게요. 바로 이 시기, 어떤 시기냐면 self-doubt니까 스스로 막 회의감에 빠지는, 자기 회의감에 빠지는 바로 이 시기 동안에 the personality is often assaulted and damaged. 사람의 인격과 인성이 공격받고 assault, 기억하세요? damaged, 손상 입는다. PP 1번, PP 2번. 됐죠?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이 인신공격 같은 거,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인격이 자주 공격받아서 상처를 입게 되는 바로 자기회의적인 이 시기가 중학교 시절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beyond repairs라는 표현 한번 눈여겨볼게요. 자, beyond는요, on하고 달라요. 둘 다 위를 가리키지만 on은
거기에 경계에 머무르는 단계고 beyond는 넘어서는 거야. 즉 손상돼서 그것을 복구하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회복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beyond repairs는 뭐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이 손상받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중딩 시기가 공격받을 수 있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시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consequently 브런펜브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for to 자 가주어 의미상이죠. 진주어 나오죠. It's not unusual. 드문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야? 평범하단, 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흔한 일입니다. For student, 학생이 뭐 하는 거? Enter middle school. 중학교에 들어가는 건 흔하죠. 근데 어떻게? 처음엔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밝고 유쾌하지? Happy, healthy children으로 중학교에 들어갔다가 자 투부정사 엔터리 1번이라면 and 병렬 구조로서 뭐야? emerge가 2번이 되는 거. 역시 진주어 1번, 진주어 2번 됩니다. 연속해서 계속 갈게요. 건강한 상태로 중학교에 들어갔다가 emerge about 2 years later 2년 뒤에는 어떻게 나온다? As broken, discouraged teenager. 마음이 막 깨진 거야. 마음이 상심하고 의기소침한 10대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인격이 자주 공격받아서 자기 회의감에 빠지는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브론펜브런너 박사의 논지였습니다. 됐죠? 전체적인 요지와 제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질문 실전 6-39번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재가 중세 소도시의 도로인데 중요도 하고요. 자, 출제 포인트는 어법과 빈칸 그리고 제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나왔으니까 제목에 좀 더 추가를 좀 해주세요. 뭐라고? 바로 여기에 쓴 것처럼 열악했던 그리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중세 소도시 도로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지갑니다. 대부분 중세 소도시 도로는 표면의 표장이 모래나 재로 돼 있어. 우리처럼 지금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열악하지 자체로. 그리고 대체로 가운데를 향하게 기울어진 슬로프 탓에 물이 건물들로부터 멀어졌고 도보 역시 구비되지 않은 즉 로마인들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되는데 여러분의 필기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요. 그림에 오늘날 도로와 중세 소도시 도로를 선생님이 비교해놨죠. 자, 오늘날 도로는 여러분이 잘 감지하지 못했겠지만 옆에 이제 연석이 있고 양 옆에 보이지 않게 배수로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흙길과는 다르게 시멘트나 콘크리트 도로는요.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쵸? 그럼 그냥 그대로 평평하게 했다가는 물이 좀 자칫 양 옆에 연석이나 건물들 같은 것들이 높게 있으면 물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도로도 미세하게 약간 중앙이 살짝 더 둥글게 높게 경사지는 거야. 왜? 양옆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오늘날 도로인데 예전에는 이런 배수로 시스템이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가운데로 우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옆에 건물들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 가운데가 오히려 우묵한 현상이 있었어. 경사가 그 가운데로 향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겠죠. 즉 이건 도로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무슨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분리수거 시스템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중세잖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기는 대로 집안에서 나는 오물들을 바깥에다 휙휙 버리는 거. 아시죠? 예전에 뭐 프랑스였나요? 집에 화장실에 어떤 그런 정화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똥을 바깥으로 막 버려서 길거리가 똥천지였잖아. 그걸 안 밟으려고 만들어진 게 뭐 하이힐의 기원이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깥으로 휙휙 버려서 역시 쓰레기나 오물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페데스트리언, 즉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도보도 없고 쓰레기 천지고 물가를 피해서 가려면 굉장히 열악한 어떤 도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기준에 훨씬 못 미쳤다라는 게 전체적인 논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첫 번째 문장 형광펜 가시고요. 이 문장 자체가 뭐가 된다? 요지이면서 동시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빈칸이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정리할게요. The street of medieval town. 자, 중세 소도시의 도로들은요, 슬프게도, 자, for short of에서 여기서 체크를 좀 할게. 여러분 되어있지? for short of라는 표현 수거로 어떤 것에 딸린다. 말 그대로.
단어, short라는 단어를 살려주세요. 무엇에 딸리다, 미달이다, 기준에 못 미치다 라는 겁니다. far는 강조한 부사 표현입니다. 훨씬 더 기준에 못 미쳤다. 무슨 기준? set by the Romans. 로마인들이 설정해 놓은, 설정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뭐했다? 열악했다. 전체 요지면서 빈칸. 다음 문장입니다. 그 도로들은요. 자, not always 항상 다 포장된 것은 아니었어. 부분 부정 표현 기억하시죠? 포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어법 형광펜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자, 양보절이죠? 물론 do는 접속사도 되고 접속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접속사의 기능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록 이따금씩 누군가가 알게 되겠지. 중세 기록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 사실 가로가 묶인 거예요. find에 대한 목적어가 a note of pavement가 됩니다. 지불의 어떤 기록, 뭐에 대해서? some kind of stone surface. 석재 표면에 대해서 누군가 지불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 아,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냥 길이 아니라 어떤 돌길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돈을 줬다라는 것은 포장의 역사가 있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most of them, 그것들 대부분 그러나 or at best, 기껏해야 최상으로 좋아봐야 were given an occasional dressing of sand and ash. 포장된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포장은 끽해봐야 모래나 재로 덮여있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얘기. 게다가 자, 첫 번째 열악한 근거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근거 나옵니다. 자, 그 포장된 도로들은요, were usually made to slope. 경사지게 만들었는데, 끊어볼게.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니? not 나왔죠. 그리고 but 나옵니다. 그럼 not의 법비 구조죠. 바로 일단 쌍코마 건너갈게요. not toward the gutter on each side. 양 옆 사이드에 거터가 배수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거터 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 게 아니라 toward the middle, 가운데로 경사가 져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거터 쪽으로 경사가 지니까 양옆에 거터 쪽으로 경사져서 오늘날 이런데 그렇지가 않고 but toward the middle, 가운데로 경사가 졌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가운데 갑니다. as is 형광펜 하시면요.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대로 했는데 as 플러스 주어 동사 하셔도 되고 as 플러스 동사 주어 하셔도 상관없어요. 정치든 도치든 상관없고요. 자, as is가 됐으니까 주어가 뭐란 얘기야? the practice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is를 갖다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의 관행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오늘날처럼 거터 양쪽으로 경사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뭐 했다? 가운데로 경사가 져졌다. 그러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물은요, were thus kept away from, 멀리 됐죠. 건물로부터 멀어졌어. 어떤 건물? which lined the street on each side, 양옆에 나란히 배열된 건물로부터 물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after heavy rain street, 과하게 비가 온 후에 거리는 might be turned into 뭐가 됐어? 당연히 수로가 될 수 없게 소형의 축소된 수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됐지? 자, 게다가 nor was 형광펜 하시고요. 자, nor이란 단어는 부정의 연속을 나타내는 부정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and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표현.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표현이 뭐니? 부정 표현이지. 어디 와 있어? 문두에 와 있지. 그럼 뭐치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죠. 어디서요? was there.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There was any sidewalk. 역시 보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앞에 부정문이 뭐 있었니? not이라는 부정문이 있었잖아. 그렇지? 오늘날처럼 오늘날 관행대로 경사진 것이 아니었고 게다가 뭐도 없었다. 도보도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조주동 도치됐을 때 비동사가 있으면 도치된다는 거 아실 거고 여기에 어떤 동사를 썼는지가 가장 어법상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그치? 왜 썼어?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 뭐라고 그래?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하고 있죠. 그래서 비동사를 썼다는 거. 그리고 주어가 뭐야? any로 수식받는 명사. 역시 단수 취급 따라서 were 쓰시면 안 되고 was를 썼다라는 거. 됐니? 자, pedestrians could only keep as far as possible from the middle of the road. 여기까지 끊으면 보행자들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보행자들은요. 가능한 한 멀리 keep from. 멀어졌겠지. 어디? 중앙도로로부터. 왜? 물이 고여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걸었어. 그렇지만 또한
보행자들은 were always liable to. 자, be liable to 정사 기억하세요. 체크. be likely to랑 비슷한 의미. 뭐뭐 하기 쉽다, 뭐뭐 당하기 쉽다. be splashed by the passage of animal and vehicle. 차량이나 동물의 이동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기 쉬웠다. 물 튀기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 짜증나는 거. 그런 걸 받기 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역시 두 번째 부정적 측면. 또한 conditions, 상황은 were made worse.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대요. 뭐에 의해서? by the widespread practice of disposing of. dispose of 뭐요? 무엇을 버리다, 처분하다. 전치사 of랑 같이 다니는 수거, 짝꿍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household waste, 각 가정의 쓰레기를 버리는 널리 퍼진 관행에 의해서 도로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대. 왜? 내가 뭐랬어? by throwing it into the street. 휙휙 버렸다고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도로의 상태가 여러 면에서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글이 됐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지문 갑니다. 마지막 지문은 실전 6-40번 지문이었고요. 원래 문제가 이게 요약 문제인데 사실 요약으로 가장 좋은 지문이었어요. 이 글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 연구에 관련된 얘기인데 연구 설정이 나오고 그 연구 결과를 세 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것처럼 결과 1번, 결과 2번, 결과 3번 별다른 요지 문장이 없습니다. 그 요지를 연구 결과의 공통점을 잡아서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필수적인 어휘를 골라내서 요약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요약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은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요도는 중이지만 출제 포인트 다른 걸로 될 여지가 크게 없고요.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바로 아래 비자발적 표정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럼 요지가 뭘까? 비자발적인 표정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실험 대상자들의 얼굴에 전극을 붙였어. 그리고 미소와 찌푸레 표정을 지었는데 이 미소와 찌푸레의 표정은 얘들아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요게 중요해요. 이게 해서 내가 재밌어서 웃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표정을 찡그리거나 의식하지 않은 채로 일어난 겁니다. 됐지? 그랬을 때조차도 미소 지은 사람은 행복한 기억, 찌푸린 사람은 슬픈 기억을 더 잘 생각해내더라. 그만큼 뭐에 영향을 미쳤다?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 뭐가? 스스로 짓지 않을 때, 즉 비자발적인 표정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체 논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 선생님 그림 보면 아시죠? 비자발적인 웃음을 졌을 때 해피하고 퍼니한 어떤 감정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비자발적으로 찌푸림을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찌푸린 현상을 했다면 괜히 더 화가 나고 괜히 더 슬프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갑니다. An interesting study, 한 연구에서 70년대 수행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요, place electrode, 이게 전극이야. 전극을 subject 기억납니까? 핵심적인 다이어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했던 그런 단어였네요. 뭐요? 피실험자, 시민, 백성, 아래 것들이란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지. 그치? 피실험자들의 얼굴에 전극을 심었대. 그리고 나서 arrange가 계획하다라는 거죠. 배열하다, 계획하다. subject의 얼굴에 모든 감정적인 표현이 드러나게끔 했단 얘기야. 그 감정 표현은 하나는 smile, 하나는 frown, 즉 하나는 스마일파, 하나는 인상파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표현 뭐요? without their realizing it.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 채. 이게 바로 뭐야?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비자발적인 표정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전치사단의 모나와 동명사 ing 나오고 그 사이에 들어간 건 뭐야? 그렇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죠. 소유격으로 주로 나타내지 그들의라는 표현인데 자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한 채 라는 의미가 됩니다. without이니까요. 자, 그래서 by asking them, 그들에게 요청을 한 거야. 뭐라고? contract, 자, 계약하다 아니겠죠? 수축시키답니다. 다양한 근육을 수축시켜 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스마일 표정이나 frown 표정이 지어지게 그렇게 설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굴에 전극을 심고요. 야, 여러 가지 근육을 움직여봐 하다 보면 그 표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마일 표정도 낼 수 있고 frown, 뭐요? 찡그리는 표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야, 너 웃어봐, 찡그려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비자발적인 표정을 의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여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부터 결과 1, 2, 3번 연결됩니다. The subject in the smile condition felt happier than the control group.
자, 스마일 집단은요, 통제 집단, 기준이 되는 통제 집단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꼈고요. 반면에 subject in the front condition, 뭐야, 인상파 집단은요, 역시 통제 집단보다 더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보고했대요. 이게 첫 번째 결과. 자, 두 번째 갑니다. 만화를 두 번째에서는 보여줬는데, 만화가 보여졌을 때 당연히 스마일 집단에 있던 사람들은요, rate A as B, A를 B로서 평가하다. 그 만화를요, 좀 더 재미있는 만화로 평가했대요. 뭐보다? cartoons they view when frowning. 그들이 인상을 찌그렸을 때 바라봤던 만화보다 표정이 좋아졌을 때 바라본 만화가 똑같은 만화라 할지라도 훨씬 더 재밌다고 느꼈대요. 됐지? 이게 두 번째 연구. 세 번째 결과 나옵니다. 좀 더 재미있게도 subject in the smile condition. 짝. 뭐요? 스마일 집단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해피 이벤트를 삶 속에서 더 많이 기억하더라. 야, 얘들아, 인생 살다 보면 해피한 순간도 있고 언해피하고 앵그리하고 새드한 순간도 있잖아. 여러 가지를 다 사람들이 인생사에선 겪기 마련인데 내가 어거지로라도 스마일 표정으로 있었을 때는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기억보다. 됐죠? 반면에 subject in the front condition에 있던 집단들은요, better able to conjure up. conjure up 무슨 뜻이야? think의 개념이에요. 생각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슬픈 기억을 과거로부터 더 잘 상기시키더라 라는 결과였죠. 자, 그렇다면 요지 뭐였다고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비의도적인 표정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된다? 감정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것이 이 전체 글의 요지가 됐는데, 자, 이 요지를 요약으로 나타낸 게 여러분 문제 푸신 거고요. 자, 우린 이걸 뭘로? 제목으로 타이틀을 바꿔보는데, 자, 비자발적 표정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영어로 한번 표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오른쪽 보십니다. 타이틀은요, The Effect of 영어로 표시한 거예요. 자, the effect of involuntary 비자발적 혹은 unconscious 비의도적인 facial expression이 on emotion 어디에? 감정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